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정말 연산을 싫어해도 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뭐 당연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건데. 그래서요. 사실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군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군대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군대 가면은 계속 무조건 반복적으로 하는 거. 요거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절대 못 고쳐요. 네. 큰일 났네요. 군대를 가야 된다는데요, 어머님. 자, 네, 이렇게 해결해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스토리텔링 문제는 오히려 좀 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학년 수학의 거의 대부분은 연산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산을 너무 싫어한다고 해서 정말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보통은 스토리텔링형이나 서술형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좋아하고 연산을 어려워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학에 흥미를 느끼거나 수학이 좋다고 단련은 들지만 결과는 나쁜 네, 시험 성적은 실질적으로 성취도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연산에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또 연산에는 길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고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먼저 만나보죠. 이번 주 주인공을 만나러 인천 송도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1학년 최윤군을 소개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바둑하자. 바둑할까? 윤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네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 와 이거 카메라 엄청 신기해. 나 보이나? 이제 받았어요. 아직 바둑 줄 모르는데? 진짜 거짓말 치지 마요. 누나 무슨 바둑이야. 너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바둑 그럴래? 바둑? 몇 번? 한 판만 줄게. 오케이 그럼 두 판 하고 가자. 두 판만 할게. 수학 공부를 두고 벌어진 윤희 대 제작진의 바둑 배틀. 한 수, 두 수. 어째 제작진이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포기하세요. 이기겠다는 결의에 차 있는 윤희. 아저씨가 진 거 같은데 이제 그만 공부하러 갈까? No. 이따 TV도 봐야 돼. 누나 이제 그만하고 이제 숙제해야지. 제작진의 설득에도 단호한 윤희. 결국 엄마가 나서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요. 윤희의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학 연산 학습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좀 안 하려고 해서 물어보니까 세균이 뇌를 갉아먹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단번에 학습지를 딱 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연산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 연산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 아이에 맞는 그 공부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학습지를 그만둔 지 벌써 9개월째. 그동안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손가락 셈입니다. 암산으로도 풀었던 단순 연산을 요즘은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 힘들어. 하기 싫어. 바둑할 때와는 다른 윤희의 태도. 유독 연산 문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가락이 저주 받았어. 연산 문제 쓸 때 이쪽이 너무 아파서 그냥 자꾸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숫자가 너무 많고 끝없이 있는 숫자고 그때는 제가 공부가 싫고 공부가 귀찮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을 싫어했다는 윤희.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수학 공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학교 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문제를 접하고 수학이 즐거워졌대요. 단순 연산은 싫어하지만 스토리텔링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좀 책을 좀 자주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흥미롭게 하고 그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그 연산이랑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그거 쓰는 거는 큰 거부감 없이 아이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윤희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수학 일기입니다. 연산을 풀 때와는 정말 다르죠?
1, 2, 3, 4. 과자를 한 개밖에 못 먹었구나. 아니, 한 개를 못 먹었어. 왜? 찾는 게 어렵거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게 있어서. 그리고 숫자는 숫자 쓸 때가 재밌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는 수학 일기. 윤희는 수학 일기를 쓰고부터 숫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이 기회에 윤희가 연산에 대해 흥미를 갖고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길 바랄 뿐이라네요. 아무래도 연산이 그 수학의 기초다 보니까 그 연산을 제대로 알아야지 수학을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처럼 그런 거부 반응 보이고 또 수학에 대해서 아예 이제는 차단을 딱 시켜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집에서 한 30분 정도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만큼은 아이한테 투자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희를 위한 즐거운 수학 공부법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1학년 윤희를 만나봤는데요. 씩씩하다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희의 화면이 딱 시작되자마자 제가 느낀 거는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겠구나. 어머니가 아이를 이겨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리 씨는 좀 어땠어요? 어머니만 이겨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작진도 이겨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작진이 가가지고 네네. 바둑 떠준 경우는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PD님도 일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거 바둑도 배워야 되고 네. 뭐 장기도 둬야 되고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이가 또 보통 아이가 아니다. 만만치 않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본인이나 정신을 좀 바짝 차리세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씩씩하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아이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좀 걱정하고 우려될 정도는 아닌지 선생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학년 어린이들이요. 치밀한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표정도 좀 어둡고 네. 하라는 거는 잘 따라하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린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밝고 표정도 밝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린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반전이네요. 네. 그런 이렇게 산만한 행동은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옆에 있는 친구들을 건드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다른 어머니들한테도 항의,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위축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속상하고 그럼요. 그래서 조금 과도하지 않게 조금은 이렇게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를 싫어할까요? 사실은 요때 연산은 아이들한테 그냥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일단 지금 연산을 싫어하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 원인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원인이 학습 선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산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이 아이가 연산을 틀렸을 때 태도가 뭐 무서웠을 수도 있고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싫어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더 시키게 되면 더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잘하는 강점 영역에서 이쪽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막 스토리텔링은 좋아한다, 연산 일기는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연산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답을 내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 메모리를 더 많이 쓰게 하거나 수를 친근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극을 여러 가지 방법을 주는 거죠. 그게 수놀이도 괜찮고. 네. 그래서 어차피 수 개념이나 메모리만 확장시켜 버리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연산에 거부감이 없을 때 그때 줄 때도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적은 양을 줘서 회복하는 기능을 갖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이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거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손가락으로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잖아요. 이미 이제 손가락을 다시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 이게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져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표시한다거나 손가락을 통해서 그 정답을 확인했을 때만 안도감이 들어서 답을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의 개수가 넘어간다거나 수가 커지면은 나는 못해 하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흥미도 흥미지만 좀 자신감을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은 사실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지 어쩌겠어요, 연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아까 바둑입니다. 네. 바둑판에 검은 알, 흰 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둑 예. 알을 가지고 흰색으로 쭉쭉쭉쭉쭉 해놓고 두 줄은
검은색으로 했을 때 몇 개가 줄어드냐 이런 식으로 실물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칭찬을 해주면서 네.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기 듣고 보니까 아직 1학년이라서 참 다행이네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너무 뭐 네. 3학년, 4학년 넘어가고 나면 저희가 참 가끔씩은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아이들이 그 수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는 능력이 처음부터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전이 5개 있다, 혹은 과일이 5개 있다. 이거 5개를 한눈에 보는 능력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눈에 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하고 하는 연산들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녹여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귤 같은 거 먹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10개 있다고 그래요. 제가 3개 먹었어.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죠. 몇 개 남았니? 그러면 세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또 한눈에 딱 7개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거부감이 있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이가 정말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고 연산을 막 진저리를 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인지 능력은 평균상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고 좌우의 불균형도 거의 없는데 네. 다만 여기서 속도 부분에 기호 쓰기가 굉장히 약하죠. 저게 시각적 집중력이 매우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약간 충동성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강점은 공통성이나 행렬 추리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추론이나 네. 스토리텔링 이런 쪽에는 강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학 청취도 평가를 보면 평균에서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인지 능력하고도 큰 그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학 청취도 평가의 소검사를 보니까 약점이 연산하고 규칙성, 네. 약간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추론이 강하고 언어성이 강하고 전체적으로는 인지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 수학 훈련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소 좀 덜 지루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문제풀이 또 보셨죠? 예, 30문제 중에 17문제가 맞았는데 이게 사실은 윤희는 문제 이 개수보다도 네. 문제 질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3번, 4번, 6번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3번, 4번, 6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네. 5 더하기 8 더하기 4 이런 단순한 연산 문제예요. 그런데 23번쯤에 가서는요. 이런 문제는 스토리텔링 문제 혹은 서술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에서 숫자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몇 개를 결국은 먹었고. 마무리는 연산이잖아요. 마무리는 연산이잖아요. 네. 이건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연산을 했냐면 15 빼기 6 빼기 2 해서 7 나오는, 그래서 7개를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덧셈 뺄셈 못한 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네요. 예, 이게 분명히 어디선가 거부감이 생겼은 거는 확실하다라는 게 이 검사 결과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21번에 또 재밌는 이 초등학교 1학년 나온 어떤 재밌는 발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모양의 네모와 세모를 3가지씩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점 3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삼각형 만들거나 점 4개 연결해서 이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 근데 서로 다 다른 모양이군요. 예, 서로 다 다른 네. 모양으로 했더니 이렇게 둥글게 지글지글. 찌글찌글 창의성이 좋은데요. 아니 이거 크게 되래요 나중에. 서로 다른 모양인 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 채점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 명확한 점수에 또 좌절을 할까봐 저희가 도움을 주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문제 푼 거를 살펴봤는데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림을 주어져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바퀴를 바꿔서 그려보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린 다음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원래 그림하고 지금 바뀐 그림하고 뭐가 더 빨라요? 제게 더 빨라요. 그 이유를 쓰세요 했더니 보통은 바퀴에 대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뭐 네모로 그렸기 때문에 잘 안 굴러가요. 뭐 이런 식의 답을 했을 텐데 이 친구는 뒤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가요. 그래서 봤더니 그림 뒤에 불꽃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꽃의 힘으로 이렇게 빨리 달린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천재를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천재 같은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수학적인 수식이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언어적인 창의력, 상상력으로 자꾸 수학을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 친구들을 지도할 때는 수학 일기를 쓸 때 수학 일기의 그 끝부분
끝부분에 내가 오늘 풀어서 썼던 주도했던 내용을 수식으로 그렇죠. 변경해서 네. 정리하는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일기 칸에다 그 조그마한 칸을 따로 만들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또 사실은 일상생활 스토리텔링 속에서 그거를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면 연산 실력이 확실히 늘어요. 예를 들면 엄마 나 머리에 벌레가 생겨서 머리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 벌레가 몇 몇 마리나 마리? 있는데? 벌레가 100마리 이런 거. 그러면 수학책을 덮자. 머리가 어떤 것 같아?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벌레가 몇 마리 사라진 것 같아? 7마리 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100마리에서 7마리 사라졌으니 도대체 몇 마리가 남은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가 아파요. 몇만큼 아파? 강도가 7이요. 그래 이제 호해줄게. 낮았어? 얼마? 2가 사라졌어요. 그럼 5만큼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얘는 언어적인 상상력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정말 네.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해서 연산을 가볍게 네가 연산을 표현해서 안내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 라는 것을 알려주면 연산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세균이 머리를 ಘ아먹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언어적으로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어머니를 설득시키는데 자기가 싫은 거는 정말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동성이 있거나 우리 PD님하고 바둑 둘 때도 바둑 안 둬준다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잖아요. 예. 이런 아이들은 경쟁해서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경쟁이나 게임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고 집착을 갖거든요. 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연산과 관련된 보드게임이나 연산을 답을 내는 게임, 연산을 누가 빨리 푸나 게임 네. 이런 거 친구들하고만 엮어주면 연산은 너무 하기 싫은데 얘네들한테 지는 게 더 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놀이처럼 덤비다가 자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윤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쉬운 문제로 해가지고 100점을 막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상장을 뭐 노력상이든 네. 무슨 상 같은 거죠. 형식적이지만 집에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 친구는 100점을 맞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100점의 경험이 1학년 8살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경험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하는 거를 식탁에 붙여놓고 아빠랑 엄마랑 밥 먹으면서 우리 애가 대화 중간중간에 계속 끼는 거야. 딴짓하는 것 같아서 다 듣고 있거든요. 자신의 얘기는. 우리 애가 100점을 맞았어. 내일 회사 가서 자랑 좀 해야겠네. 100점을 맞아서 냉장고물 한 번 더 열어서 물 좀 받아줘야겠네. 100점을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국맛이 더 맛있는 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있다고 윤희가 그럴 것 하면 같은데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지겨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어머니께서 만들어서 여러 번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서 100점이 나온 거를 집안 곳곳에 붙여주고 가족들이 이렇게 의미를 나누는 활동 길지도 않아요. 한 달 정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업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는 문제도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가. 저도 제 생각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네. 아이가 일부러 한 개씩 틀릴 것 같아. 그죠. 100점 맞으면 난리가 나니까 집안이. 5초 안에 다 붙어 있는데. 어머님께서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한테, 윤희한테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뭐 김희재 선생님이 하신 방법이 참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붕어 비닐에 이 스티커, 진짜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또 이거 자랑스러워하고 이제 더불어 어머님이 이제 수학에 대한 지도를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으신데 예전에도 제가 번호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네. 번호판 숫자 4개 있으니까 숫자 한번 더 해볼까라든가. 요새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요새 뺄셈 많이 늘었어요. 내비에 보면 도착 예정 시간이 나와요. 있죠. 예, 그럼 현재 시간이 또 차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5분이다. 도착 예정 시간이. 근데 현재 30분이다. 그럼 얼마 더 가면 돼? 15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까지 꽤 이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빼기잖아요. 45에서 그렇죠. 30을 뺀다.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빼기가 될 그렇죠. 수도 빼기가 있고. 될 수도 있고 더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아이한테 이제 45에서 30을 빼면 돼. 그렇게 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얼마나 더 가면 돼 라고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네. 접해보고 있고 시도해보고 있고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희망 있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이는 연산할 줄 알고 시도를 안 해보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줄여준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저는 어머님이 아까 어머님이 이 아이를 이기기가 힘들겠구나라고 느꼈던 결정적인 건 학습지를 중단시키셨다는 거.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든 한 번씩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중단하는 거는 사실 좀
아쉬움이 남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 훈련을 하다가 중단하면 퇴행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더 힘들 수도 네.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하고 이 아이가 잘 맞지 않지 않았을까? 그게 그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한테 잘 맞는데 이 아이한테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이 싫어요라고 함부로 엄마한테 이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게 싫다고 그랬을 때 뭐가 싫은 건지에 대해서 엄마는 그 아이 말만 듣지 말고 한번 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게 양이 좀 많았다면 양을 줄여주거나 선생님이 정말 이해하고 안 맞았으면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게 저는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윤희한테 맞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딱 얘기할 수 없는데 최소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게 선생님이 오는 날 아이가 더 밝아지는지 네.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오면 올수록 얘가 좌불안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 선생님이 얘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데가 시무룩하게 하게 있으면 선생님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아이가 저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맞는 말씀이시네요. 표정 안 네. 좋으면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것도 아이의 표정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아이를 관찰하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알 수 있는데 대체로 아이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좋아요. 저는 선생님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는 데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중권 씨 같은 분들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표창원 교수님 옛날에 프로파일로 하시던 분.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막 말싸움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그래요. 할게요 선생님 네.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에너지 강한 정말 말 잘하는 선생님한테 한번 1대1로 교육을 맡기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기싸움에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기를. 착한 엄마도 좋은데 가끔씩은 아이를 좀 강하게 이끌어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승현 씨가 잘하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아유, 저도 멀었죠. 네, 저도 멀었죠. 자, 일단은 오늘 저희 윤희와 관련된 솔루션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수다학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도전입니다. 지금 윤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문제에 피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중단 금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여러 번이 들 거예요. 하지만 수학은 하다가 그만두면 그 감각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좀 많으면 양을 줄이더라도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게임입니다. 연산은 게임입니다. 연산은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처럼 배운다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보드게임도 이용해 보셔서 거부감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연산 능력이 너무나 강한 이 슈퍼컴퓨터 알파고에게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희가 열심히 우리 연산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이세돌 구단이 졌던 이 알파고를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또 이세돌 구단을 갖고 왔는데 좋네요. 네, 의미가 좋죠.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세돌 구단이 또 어린이 관련 책도 많이 썼으니까 한번 보고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윤희를 통해서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어린아이가 제일 쉬운 연산을 시작하면서부터 난 수학이 싫어, 수학이 재미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님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린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일수록 흥미를 잃었다면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조언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잃어버린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큰 고민거리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